네, 안녕하세요. HK 한국부동산 논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고요. 대표입니다. 예. 함께 고민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그런 중개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냥 현업에 있는 사람이 썰 푼다 라는 개념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인 만큼 그래도 강남에 있는 부동산인데, 네, 강남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지역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강남에서만큼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약간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임대 수익률이 참 중요했어요. 내 투자 금액 대비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참 투자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시세 차익이 더 주된 요소가 되었고, 일부 동네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명품백을 들듯이 그냥 소유가 목적인, 내가 이 동네에 이런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유가 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동네도 꽤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썰을 들려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한 배우가 논현동에 건물을 샀어요. 근데 주변 부동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쳤다. 왜 저렇게 비싸게 샀을까? 쟤 눈탱이 맞았다. 연예인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샀을 거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시세 대비 비싸게 샀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50억이다. 그럼 거기는 한 70억에 산 거야. 근데 웃긴 게 70억에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잔뜩 올렸어요. 그럼 공실이 생길 것 같다? 아니요. 공실이 생기지 않았고, 행여라도 공실이 생기더라도 금방 임대가 나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원하는 수익률을 세팅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를 들어 50억짜리를 70억에 샀다. 딱 한 5, 6년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80억이 됐네. 그러면 그때는 비싸게 샀지만,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았다, 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매매가라는 건 기본적인 수익률과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하철 출구가 뚫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매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때는 지하철이 뚫린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게 모두 포함된 금액이 50억이라고 다들 생각할 때 70억에 산 거니까. 여하튼 그 건물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1, 2년 몇 달, 1, 2년 이렇게 잠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 천천히 받으면서, 그 임대 수익이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세요. 분명히 세요. 진짜 임대료가 비싸죠. 비싼 만큼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임대료의 양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근데 그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예를 들어 한 10년 전만 해도 임대 수익률이 3% 중반에서 3% 초반이면 좀 낮은 편이었고, 3% 중반에서 4% 초반, 4% 초반까지 이렇게 보통 있었는데, 그게 강남 기준이니까 과거에 지방, 그 당시에 제가 소식을 들었던 지방의 투자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한 7%에서 크게는 10% 넘어가는 데도 많았고, 그때도 이미 지방이나 다른 곳과는 임대 수익률이 비교하자면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임대 수익의 절대값은 셌는데 이 돈의 규모가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고 그들만의 세상이 더욱더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이에 어쨌든 산 사람이 위너가 된 거예요.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과거에 뭐 이 강남을 다니다 보면 대로변 말고 대로변 안쪽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이제 빌라들도 있어요. 그 땅들이 빌라들이 평당 한 2, 3천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평당 1억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사기만 하면 오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이 동네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아마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더 오를 거예요. 왜? 변두리 혹은 지방에 인구가 줄수록 할 게 없어지니까 계속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 몰리거든요. 그게 뭐냐? 서울 안에서도 강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사무실을 찾는 어느 회사 대표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인 인크루트 뭐 이런 구직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렸을 때 구인 광고를 했을 때 주소지가 강남인 거랑 강남이 아닌 거랑, 그러니까 그분은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었죠. 강남이 아닌 거랑 입사 지원을 하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강남이 아무래도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니기 편한 것도 있었고 근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뭐 그냥 강남이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주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교통 같았어요. 교통. 강남이 어디에서 오기도 편하고 사실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남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롯데타워보다 제2 롯데타워보다 더 높이 짓겠다고 코엑스 맞은편에 현대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를 매입할 때 현대에서 10조에 매입을 했어요. 10조. 어마어마하죠. 10조면은. 근데 보통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가 많은 분들이 한 4조, 5조 정도 생각했어요. 그럼 저렴하게 하면 4조인데 10조에 샀다? 다들 미쳤다 그랬죠. 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도 있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싸게 사는 거는 타인이 봤을 때는 좀 뭔가 무모해 보인다거나 눈탱이를 맞았다, 속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10조 샀던 게 지금은 이제 10조의 가치가 넘어간대요. 뭐 거래가 실제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참 이게 특수성인데, 실제로 많은 건물주분들이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건물을 투자하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도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강남에 건물주냐 아니냐로 나뉜대요. 뭐 제가 나눈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된 거죠. 그분들한테는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왜 남녀를 막론하고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예를 들어 명품 신발, 아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도라에몽 그 주머니처럼 뭔가 물건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기능은 똑같은데 단지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듯이 이 강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강남의 이미지.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그래 왔고, 트렌드가 점점 수익률은 낮아도 어쨌든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고, 수익률은 낮지만 이런 게 되는 거죠. 똘똘한 거 하나를 갖자, 뭐 지방에 여러 개를 갖느니, 그런 식의 생각들이 모여서 이제는 수익률이 낮아도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동네가 된 거죠. 사실 이게 뭐 저희 같은 서민,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면 오르고 갖고만 있어도 충분한 임대 수익을 받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렌드, 임대 수익률은 낮을지언정 절대적인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아니지, 절대 임대료가 세다. 임대 수익률은 낮을지언정 절대적인 임대료가 세죠. 비싼 임대료. 더 이상 기능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가치처럼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거나 사두면 오른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두면 오른다. 좀 더 빨리 사냐 늦게 사냐의 차이지, 그리고 좀 더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의 차이지, 어쨌든 사두면 오르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봅니다. 사실 넘사벽의 세계예요. 이게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금액으로 훨훨 날아간 그런 동네죠. 그런데도 살 사람들도 넘친다는 거. 돈이 넘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책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또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지지만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더 돈을 벌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돈을 벌게 되신 분들은 결국에 최종적인 재화가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다면 언제든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뭘 찍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아요. 이게 정말 특수한 물건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심한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뭐 다음번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의 부동산 그 투자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엔 요즘에 이제 월세방 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 건물, 그러니까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더 심층적인 주제로 세분화 시켜서 아이디어를 짜고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